자, 여러분 4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자바에서 IO 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시간 프로그램부터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입력을 막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출력을 내야지 되기 때문에 입력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넘어가고자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바 요거 설명하기 전에 요 그림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은 응용 프로그램은 마치 어떤 방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게 그냥 교실이라든지 혹은 뭐 안방 어떤 방 같은 그런 존재다. 이 안에서 뭐 데이터랑 또 막 명령어들이 있어서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막 합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응용 프로그램이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서 출입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출구랑 입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출구랑 입구가 마치 수도 파이프처럼 이렇게 쭉 따라가면은 하드웨어 디바이스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 출입문은 모든 프로그램 경우에 기본적으로 2개의 출입문이 미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설정되어 있어서 그 출입문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입구로 사용되는 수도관을 쭉 따라가면은 키보드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랑 연결이 되어 있고, 요 수도관을 우리가 수도관처럼 생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일종의 통로죠. 이 통로를 갖다가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인풋 스트림이다 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막 우리가 글자를 치게 되면은 이 수도관처럼 생긴 이 파이프를 통해서 데이터가 막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는 어떤 행동 양식이 대충 비유를 하자면은 수도 파이프랑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수도 꼭지가 여기 있어가지고 수도 꼭지에 물이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 물 한 방울이 캐릭터나 혹은 바이트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키보드랑 연결되어 있을 때는 캐릭터 단위로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한 방울이 캐릭터라는 거죠. 마치 물이 흘러가는 그런 의미로서 이 파이프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인풋 스트림이다 라고 짓는다는 거죠.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개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 같은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인풋 스트림의 이 출구, 입구죠. 이 키보드 입장에서는 출구지만은 이제 이 응용 프로그램 입장에서 입구인데, 요 응용 프로그램의 이 스트림에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이름을 system.in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system.in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자바 벌처 머신 내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출구에 해당하는 파이프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계속 캐릭터를 하나씩 집어넣게 됩니다. 캐릭터를 집어넣을 때 쓰는 함수는 write line 혹은 write 함수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 write 함수를 쓰게 되면은 write 문에 명시된 어떤 단어들 혹은 숫자들이 한 캐릭터씩 이렇게 이 출구로 나가게 됩니다. 이 출구 파이프로 나가게 되는데, 이 출구 파이프를 아웃풋 스트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출구의 이름을 갖다가 system.out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system.in을 이용을 해서 입력을 받고 프로그램이 그 다음에 아웃풋을 이용해서 출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바에서 IO를 하는 단위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바이트 단위의 IO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캐릭터 단위의 IO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캐릭터 단위의 IO를 얘기를 하면은, 지금 여기 우리 메모장에 이런 글자들이 있죠. 이런 글자들은 다 캐릭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편집기에서 사용되는 정보들, 어떤 파일에 아래 한글이라든지 뭐 MS 워드로 작성되는 그 문서에 작성되는 그런 내용물들의 기본 단위는 캐릭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캐릭터는 자바인 경우에
2바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바이트로 유니코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C랭귀지에서의 캐릭터 단위는 1바이트였는데 1바이트는 보통 이제 영어 알파벳만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한글이라든지 한글만 해도 얼마나 조합이 많이 나옵니까, 그죠? 한글이라든지 뭐 아랍어라든지 뭐 한자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한 바이트로 부족하기 때문에 2바이트를 이용해서 캐릭터 단위로 IO를 하게 됩니다. IO를 할 때 어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어떤 객체를 이용해서 IO를 하게 되는데, 그런 소프트웨어 객체 중에 주로 입력을 받을 때는 어쩌고 저쩌고 리더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리더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고, 또 이제 출력을 할 때는 어쩌고 저쩌고 라이터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그 리더나 라이터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받거나 출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로부터 입력을 받고 파일에다가 출력을 할 때는 파일 리더 혹은 파일 라이터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냥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을 때는 인풋 스트림 리더 혹은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서 그런 객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입출력을 갖다가 시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는 이제 캐릭터 단위의 IO만 할 줄 알면은 보통 응용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받고 싶을 때 이 리더를 이용해서 입력받으면 됩니다. 또 하나의 단위는 이제 바이트 단위의 IO인데요. 이 바이트 단위의 IO는 키보드랑은 상관이 없고 주로 우리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뭐 오디오 파일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바이트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그 바이트들을 갖다 왕창 받음으로 해가지고 동영상이나 혹은 음성 같은 보이스가 이렇게 전달되는 정도로 사용하는데, 그럴 때는 IO를 할 때 인풋 스트림 혹은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용해서 그런 객체를 이용해서 일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파일로부터 입력을 받을 때는 파일 인풋 스트림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작업 결과를 파일에다 출력할 때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일처리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로 요거 리더에 대한 설명을 이번 시간에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C랭귀지 프로그래밍 할 때 프로그램이 어떤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려면 무슨 함수를 썼습니까? scanf라고 하는 함수를 썼었죠, 그죠? scan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싹 훑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 내용이 입력 내용이 일렬로 쭉 대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렇게 상상을 하고 일렬로 쭉 대기하고 있는 걸 갖다가 싹 훑고 지나간다는 의미에서 scan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 하는 거죠. scanf 함수를 보통 쓸 때 scanf 문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그죠? 앞에 포맷이 있었고 address of x 혹은 address of y 해가지고 어떤 내가 데이터를 읽어드릴 그런 기억 장소의 주소를 이제 여기다 명시를 하면서 데이터를 읽는 그런 작업을 갖다가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형태의 사용법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사라졌어요. 이제 자바라든지 C# 같은 데서는 사라졌는데, 그렇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문법상에서 call by reference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address라고 하는 걸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이 신텍스상으로 이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scanf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받아들이려면은 이제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수단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씁니다. 세 가지 쓰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주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방법, 한 문자 단위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막 칠 때마다 글자 하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굉장히 뭐랄까 지루하고 좀 귀찮은 그런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30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숫자를 우리가 집어넣더라, 130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숫자를 이렇게 받아들일 때 1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 받아들이고 3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 받아들이고 또 2라고 하는 글자 하나 받아들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C랭귀지로 따지면 이제 아토이라고 하는 함수 있죠, 그죠? 뭐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행위. 자바에서는 parse integer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문자 단위로 읽어드리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귀찮기 때문에 잘 안 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이 뭐냐가 하냐면은 readline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readline 함수를 제공하는 객체가 있습니다. 그 객체가 input stream 버퍼드 리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버퍼드 리더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게 되면 readline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가지고 한 줄 단위로 읽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읽는 단위는 scanf처럼 포매팅을 해서 읽는 게 아니라 전체 라인을 갖다가 스트링으로 읽는 겁니다. 스트링으로 읽은 다음에 프로그램 안에서 빈칸을 기준으로 데이터들을 쪼개가지고 어떤 부분이 인티저면 이제 인티저로 처리하고 또 어떤 부분이 플로팅 넘버면 플로팅 넘버로 처리하고 또 스트링이면 스트링으로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일처리를 하고 하는 방법인데 요게 이제 고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요것도 나름대로는 조금 불편한 게 어쨌거나 문자열로 읽은 다음에 특정 타입으로 컨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기초적인데 이제 많이 사용해요. 익숙해지면 뭐 그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여튼 한 줄 읽기 단위에 그런 입력 방식이 존재합니다. 근데 요게 또 불편하기 때문에 요 scanf 정신을 살려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scanf 함수의 정신을 살려서 일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자바에서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바가 이제 맨 처음에 뭐 자바 1.0이라고 하는 버전이 있었겠죠. 그죠? 1.0, 2.0, 3.0, 4.0, 5.0, 6.0 해가지고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내 기억으로는 아마 자바 5.0에서 자바 5.0을 타이거 버전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5.0에서부터 스캔F 비슷하게 워낙에 우리가 이제 스캔F에 익숙해 있으니까 비슷하게 일처리를 하는 그런 API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객체는 스캐너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을 하는데 스캔F랑 다른 점은 뭐냐면은 콜 바이 레퍼런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스캔F 썼을 때 인티저를 갖다가 3개를 한 줄에다 받을 수가 있었죠. 그죠? 3개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address of X, address of Y, address of Z 이렇게 하면은 3개의 변수를 타입에 맞춰서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제도는 아예 없어졌어요. 이제 %F를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가지고 대신에 이제 스캐너를 써가지고 타입별로 읽을 때는 함수의 결과로 리턴 받는 식으로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인티저 타입의 변수를 읽어드릴 수는 있는데 동시는 아니죠. 한 줄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읽을 수는 없고 그냥 한 개씩 이렇게 읽는 방법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는 이 3가지 방법의 프로그래밍 이 3가지 방법을 이용한 입력 방법 그 부분을 갖다가 한번 소개를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C 스타일의 I/O 하는 그런 코딩 방식은 더 이상 이제 사용이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C 랭귀지 스타일에서의 I/O는 주로 입력을 받을 때는 키보드를 이용하고 출력을 할 때는 이제 도스창 같이 생긴 콘솔 창을 이용을 했었죠. 그죠? 근데 요즘 어플리케이션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죠? 요즘 어플리케이션 도스창 본 적 없죠. 요즘 어플리케이션은 다 윈도우 프로그래밍이고 그 다음에 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다 입출력하는 방법이 옛날 스타일의 스캔F 같은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입출력 방법이 조금 불편합니다. 잘 안 쓰니까 뭐 그게 편하게 그렇게 개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일단 우리가 이번 학기에 자바에서는 이제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줄 읽기나 혹은 스캐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캐너를 이용해서 타입별로 읽는 그런 정도의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할 겁니다. 대신에 지난주
강의 자료에서 여러분한테 얘기했듯이 이제 코딩 내가 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프로그램을 싹 소개만 하고 싹 훑어보고 끝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목이 말라서 물 한잔 먹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입력을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3가지 스타일, 그 샘플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터 플러스를 띄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올 자바에 이제 3번째 프로그램 가겠습니다. 3번째 프로그램 가서 테스트 에코라고 하는 이 자바 프로그램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아까 입력받는 방식 3가지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한 캐릭터 단위로 입력받는 그런 프로그램 스타일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출발점은 이거다 하는 거죠. 응용 프로그램 관점에서 봤을 때 데이터가 들어오는 그 수도관 같은 그런 파이프가 있다는데 그 파이프의 이름이 시스템 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인으로부터 뭘 읽어드리겠다. 이게 출발점이 되는 그 위치를 명시하는 겁니다. 시스템 인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시스템 인은 아까 어디랑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이제 키보드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걸 출발점으로 해서 그 입력을 담당하는 객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캐릭터 단위의 입력은 리더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풋 스트림 리더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 주고, 그 인풋 스트림 리더 객체는 무슨 함수를 제공을 하냐면은 read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객체 레퍼런스 in을 이용해서 in.read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캐릭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무한루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한 캐릭터를 읽은 다음에 그거를 바로 프린트해서 출력합니다. 시스템 아웃 프린트해서 출력합니다. 읽고 출력하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내가 입력으로 집어넣은 것이 뉴라인이면은, 뉴라인이라는 게 뭡니까? 리턴 키를 얘기하죠. 그죠? 엔터 키. 그 엔터 키를 갖다가 읽어드리게 되면 브레이크 해가지고 우선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바깥으로 빠진 다음에 프린트 라인 해가지고 줄 바꾸만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도스창이 뜨는데, 도스창에다가 막 글자를 치면은 그 글자 치고 리턴 칠 때 그 한 줄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나중에 설명할 텐데, exception handling이라고 하는 제도가 객체 제한 언어에서 존재합니다. exception handling은 뭐냐면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가 오작동을 하는 경우에 그거에 대처하기 위한 문법 구조입니다. 그걸 대체하기 문법 구조인데, 그 문법 구조에 try, catch라고 하는 이런 블락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생소하기는 하지만은 이거 무조건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while문을 돌면서 뭐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다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뭐 한 글자 읽고 뉴라인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한 글자 출력하고, 아니면 한 글자 출력하고, 뭐 자연스러운 코딩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리더 같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객체가 이 리드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래머가 예상치 못한 하드웨어적인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혹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점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데이터가 이 프로그램에 전달될 수 있을 여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여지를 염두에 두고 exception handling이라고 하는 제도를 갖다가 이 input stream reader 객체에다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가 이런 exception handling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경우에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코딩을 하면 컴파일이 안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컴파일 자체에서 에러가 납니다. 자, 왜 에러가 나냐면 이 read 함수를 이용을 할 때
IO exception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데, 이제 IO exception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데 그 문제가 생길 여지에 대한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must be caught, 이게 must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죠? 그런 에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당분간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를 아까 있던 원위치 시켜서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원래대로 옮겨놓고 이렇게 그 신텍스 를 갖다가 안 나게 하려면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특히 입력을 받을 때, 이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할 때도 그렇고 DB 프로그래밍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각각 리드 함수, 입력받는 함수 할 때 이렇게 익셉션을 던지도록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꼭 이런 식으로 try catch를 이용해서 예외를 잡는 그런 문법을 여기다 도입을 해서 적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기 바랍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또 익셉션 핸들링 설명할 때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은 자, 이게 맨 위에 뭐라 type characters and enter key라고 내가 프린트문 해놨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 글자 그대로 깜빡깜빡하고 있는 거는 내가 어떤 데이터를 치기를 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칩니다. 막 치고 난 다음에 리턴을 탁 치면은 이 한 캐릭터 받은 거 그대로 출력하고 가지고 뉴 라인 만났을 때 브레이크로 빠져나오는 식으로 내가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에코해서 이제 뭡니까 에코 메아리죠, 그죠? 그대로 따라해서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용도가 뭐라 그랬죠? 한 캐릭터 단위의 입력을 받을 때 쓰는 라이브러리 어떤 클래스 리더라고 하는 거랑 거기 있는 함수 리드에 대한 소개였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해봅시다. 두 번째는 라인 단위의 IO입니다. 라인 단위의 IO는 자바 1.5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됐었던 그런 입력 방식이고 지금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자, 이것도 스타일은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이 뭐냐? 아까는 리드 함수를 썼죠. 여기는 리드 라인 함수를 쓴다라고 하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리드 라인 함수를 써가지고 리드 라인 하면은 한 줄에 들어간 모든 글자 내용을 문자열로 스트링 형태로 받아가지고 그 스트링을 갖다가 이렇게 출력하게 하는 그 스트링을 갖다가 이제 다루게 하는 그런 입력 방식입니다. 이 리드 라인 함수는 버퍼드 리드라고 하는 객체에 존재합니다. 아까는 뭐였었죠? 인풋 스트림 리더였었죠. 인풋 스트림 리더에는 리드 라인이라는 함수가 아예 존재하지를 않아요. 이 버퍼드 리더라고 하는 거는 이걸 만드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발점을 system.in으로 해가지고 아까 그 수도꼭지죠, 그죠? 수도꼭지를 출발점으로 해서 new input stream 리더를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리더를 만들어 주게 되면 이제 한 캐릭터 단위의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객체가 되고 여기다가 랩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전문용어로 디자인 패턴에서 데코레이터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있는 내용에다가 뭔가 기능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풋 스트림 리더라고 하는 기능에다가 뭔가를 추가하는데 버퍼드 리더라고 하는 그런 기능으로 추가한다는 거죠. 버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임시 기억 장소인데 데이터를 여러 개를 모아놓는 곳 그걸 갖다가 버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놓으면 물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지죠, 그죠? 그거는 인풋 스트림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꼭지에다가 컵을 하나 받쳐놓는 거예요. 컵을 딱 받쳐놔가지고 내가 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한 방울씩 이용하는 게 아니라 컵 단위로 물을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서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컵을 우리가 컵에는 이제 물이 여러 방울 들어가겠죠, 그죠? 물이 여러 개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컵을 우리가 버퍼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버퍼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리더가 버퍼드 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데코레이터 패턴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어떤 클래스에다가 객체에다가 뭔가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대충 이렇게 사용법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readLine 함수가 exception을 던지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아까처럼 try, catch를 써가지고서 이 문법 구조를 맞춰줘야 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무한루프를 빙글빙글 돌면서 어떡합니까? readLine에서 읽습니다. 버퍼는 문자열, 스트링, 실행기지의 문자열이랑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이제 쭉 긴 문자열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 단위로 입력을 받는 거죠. 아까 비유를 하듯이 컵으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캐릭터 여러 개 모아놓은 게 문자열이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서 출력하고 받아서 출력하는데 언제 이 프로그램이 멈춰지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빈 라인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빈 라인을 입력하면은 문자열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문자열 내용이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자열의 길이가 0인 경우에는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실행시키면 여기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죠? Type characters in a line and 자, 글자 치고 return 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on empty line 만약에 비어있는 줄을 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메시지가 나왔고 막 칩니다. 이제 막 치고 리턴 치면 그대로 나오고 또 막 치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덩어리를 스트링으로 받아가지고 버퍼에 받아서 문자를 하나로 만들어준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준다는 거죠. 바로 출력하고 이렇게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빈 칸을 탁 치면은 바이 하고 프로그램이 끝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보통 많이 사용되는 테크닉인데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이제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프로그램 작동시켜서 응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 2, 3 자, 뭘 집어넣습니까? 정수를 집어넣죠, 그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얘가 이게 정수인지를 몰라요. 정수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캐릭터 1, 캐릭터 2, 캐릭터 3, 빈칸 뭐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통째로 그냥 스트링으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숫자들을 다 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겠다 라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자르고 여기서 여기까지 자르고 이렇게 몇 덩어리를 잘라야 되겠습니까? 5덩어리를 자른 다음에 각각의 5덩어리를 또 컨버전을 해야 됩니다. 그죠? 변환을 해야 돼. 뭐로 변환을 해야 되죠? 문자열을 갖다가 정수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번거로운 작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변환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요게 조금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 내가 소개할 때 마지막 방법 스캐너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타입을 고려해서 입력하는 방법도 이제 자바에서 자바 1.5 이후로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했던 readLine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타입 형태로 변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의 예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입력 방법의 실제 사용 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readLine을 해가지고 통째로 일단 다 읽어드립니다. 자, 뭐 어떻게 통째로 읽어드리는 거죠? 캐릭터, 인티저, 그 다음에 실수, 그 다음에 스트링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한 줄에 다 읽어드린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 중에서 스트링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객체가 있습니다. 이 스트링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객체는 뭐냐면은 문자열 긴 거를 빈칸을 기준으로 해서 토막 내는 거예요. 토막 내는 건데 토막 내는 방식은 그 스트링 토크나이저의 next toke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하나씩 그게 잘라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next token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 뭘 넣었죠?
문자 하나 넣었죠. 그 문자 하나가 스트링으로 넘겨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문자 하나 스트링에 있는 한 개짜리 문자에서 첫 번째 캐릭터를 가져오게 되면 그거를 이렇게 문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next 토큰 하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 덩어리가 옵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아까 뭘 넣어주기로 했죠? 인티저를 넣어주기로 했죠. 그죠? 그럼 그 인티저를 넣은 거를 갖다가 인티저를 넣은 거를 어떻게 합니까? 문자열로 일단 받은 다음에 그거를 정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정수로 바꿔줄 때 우리 C 랭귀지에서 아토이 함수 쓴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아토이 함수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함수가 이 인티저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static member function pass integer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인티저로 변환이 돼서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 비슷한 스타일로 double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pass double은 실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next 토큰은 맨 마지막은 스트링으로 바뀌어져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 세 번째 프로그램은 입력을 하되 문자열로 일단 통째로 받고 나서 그거를 토크나이저를 이용해서 다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타입을 갖다가 바꿔줘가지고선 이제 정수형 문자형, 정수형, 실수형, 스트링 형태로 이렇게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Ctrl C. 실행시켰습니다. 실행시키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캐릭터 하나 쳐주고 인티저 쳐주고 플로팅 넘버 쳐주고 스트링 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x라고 하는 거 쳐주고 284라고 하는 인티저 하나 쳐주고 67.98이라고 하는 실수 하나 쳐주고 그 다음에 kim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줄을 통째로 받은 다음에 토크나이저를 이용해서 스트링 토크나이저 자릅니다. 자르고 나서 이거는 그냥 출력하고 요거는 인티저로 바꿔서 출력하고 요거는 또 더블로 바꿔주고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C랑 I랑 F랑 S라고 하는 변수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 프로그램 방법이 라인 단위의 입력 방법인데 이 라인 단위의 입력 방법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임무가 토크나이저를 이용해서 토큰별로 그 덩어리별로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로 해야 된다고요? 문자열 자체를 인티저로 바꿔주거나 혹은 더블로 바꿔주는 이런 불편을 여러분들이 감수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캐너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내 강의 자료에 안 올려놨었네요. 이건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내가 아마 현장 강의실에서 직접 짜주는 거를 전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강의 자료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잠시 중지하는 동안에 그걸 짜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스캐너를 이용한 방법이 제일 간단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입력하는 방법 중에서 스캐너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자바 라이브러리, 자바 API가 제공하는 클래스 중에 스캐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캐너. 클래스 이름이 보통 이렇게 빨간식으로 빨갛게 나오는 거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캐너 객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입력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 제일 쉽습니다. 오히려라기보다도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잘 응용을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스캐너를 만드는 방법은 이게 시스템인 이제 입력 문을 일단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스캐너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게 됩니다. 만들게 되고 스캐너의 함수는 next, next integer, next doubl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갖고 와라 하는데 다음 데이터, 입력에서 다음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그냥 next를 했을 때는 문자열 형태로 읽으라는 겁니다. 스트링 형태로 읽으라는 거고 next integer는 마치 %d처럼 숫자 형태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굳이 pass integer를 해가지고서 문자를 갖다가 정수로 변환하는 건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바로 그냥 정수를 읽혀드린다는 거죠. 정수 타입으로. 그래서 스캐너를 만든 다음에 첫 번째 문자열 X라고 있었죠. 읽고 난 다음에 그 문자열에서의 첫 번째 캐릭터를 갖고 와라 이런 겁니다. 캐릭터 at하니까 뭡니까? at이 뭡니까? 전치사죠. 그죠? 문자열 S라고 하는 문자열에 있는 첫 번째
0번째 캐릭터를 갖고 와라 하니까 한 글자짜리 문자열에서 첫 번째 거에는 그 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문자로 받아들이고 인티저 받아들이고 더블 받아들이고 맨 마지막에 킴이라고 하는 글자를 넣을 거니까 그 글자는 그냥 스트링으로 받아들여서 타입별로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이 제일 깔끔하죠. 그죠? 이 방법이 깔끔하긴 한데 이 방법을 쓸 때는 입력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의 양식이 미리 다 정해져 있는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C랭귀지에서 사용됐던 스캐너를 갖다가 이제 call by reference가 필요 없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준 그런 객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를 갖다 쓸 때는 라이브러리에서 스캐너 클래스가 있는 어떤 그 패키지를 갖다가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요거의 의미는 마치 C랭귀지 할 때 C랭귀지 프로그래밍 할 때 include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을 갖습니다. include 뭐 어떤 라이브러리 함수 쓰려면 include를 했었어야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C샵에서는 뭐 했었습니까? C샵에서 할 때는 using이라고 해가지고 네임스페이스를 갖다가 명시를 했었어야 되죠. 그죠? 그 비슷한 기능입니다. 요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가 자바의 이제 폴더에 보면은 소스 자바 그 벌철 머신의 이제 이 라이브러리 폴더에 가보면은 자바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util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그 밑에 scanner.java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써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폴더를 갖다가 자바에서는 패키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런 정도가 이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X라고 치고 숫자 치고 그 다음에 킴이라고 쳐봅시다. 딱 치면 얘네들 각자 하나씩 잘려져 가지고서 요거는 문자로 들어가고 문자 변수, 요거는 인티저 변수로 들어가고 요거는 플로팅 더블 넘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킴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자바 프로그래밍 할 때 실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플로트는 절대로 쓰지 말기 바랍니다. 플로트 써봐야 뭐 유효 숫자만 상실되고 장점이라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사용할 때는 무조건 더블을 사용하는 버릇을 드리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4주차 첫 번째 강의 입력받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